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자, 다들 한 잔씩. 김 부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다. 30년 동기들이 모인 자리. 65를 넘긴 나이에도 이들은 여전히 부장, 과장으로 서로를 불렀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직함이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그게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야, 성진아, 너 요즘 골프 몇 타 쳐? 에이, 100 초반이야. 허리가 말을 안 들어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무릎, 허리, 어깨.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다. 소주잔이 돌고 맥주잔이 오갔다. 나는 여철이 옆자리에 앉았다. 박여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웃을 땐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져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드는 친구였다. 여철아, 한잔해. 내가 소주잔을 건넸다. 그런데 여철이가 손을 내저었다. 난 됐어. 오늘은 안 마실래. 왜?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요즘 술이 안 당겨서. 이상했다. 여철이는 술을 좋아했다. 젊었을 때부터 소주 2병은 거뜬히 마셨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날 여철이는 물만 마셨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 나 먼저 간다. 벌써? 이제 2차 가려고 하는데. 추워서 오늘 날씨가 너무 춥잖아. 여철이는 파카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나갔다. 12월의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술잔을 들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여철이와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걸. 속보입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구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에 신고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동사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침 뉴스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무심히 TV를 봤다. 또 독거노인 소식이구나. 요즘 그런 뉴스가 많았다. 겨울만 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추위에 목숨을 잃는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고, 불쌍하게. 아내가 혀를 찼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김 부장이었다. 성진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여철이가 죽었어. 순간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어젯밤에 집 가다가 쓰러진 것 같아. 새벽에 순찰 돌던 경찰이 발견했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뉴스에서 본 그 사람이 여철이었단 말인가? 어제 저녁에 내 옆에서 웃고 있던 그 친구가. 장례식장 어디야? 종로구 옹홍병원 지하 1층. 빨리 와. 나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갔다. 영정사진 속 여철이는 웃고 있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그 익숙한 미소였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 여철이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절을 받았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나는 향을 피우며 여철이에게 절을 올렸다. 절을 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대체 왜? 김 부장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빈소박 복도에 모여 앉았다. 동기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어제까지 멀쩡했잖아. 그러게, 어제 회식 때 봤는데.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 술도 안 마시고 일찍 가더라. 나는 어제 여철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추워서 라고 했던 그 말. 그게 정말 마지막 말이 될 줄이야. 사인이 뭐래? 급성 심근경색이래. 추운 날씨에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마비가 온 거래. 그 자리에서 바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도 모르게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성진아,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다.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상압이 160, 하압이 100입니다. 의사가 혈압계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을 찾았다. 혈압약을 복용하셨나요? 아니요, 전에는 괜찮았는데. 전에가 언젠데요? 한 2년 전?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2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엔 더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가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여철이가 떠올랐다. 추운 겨울밤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멈췄던 그날. 선생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갔어요. 저도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겨울철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든요. 나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다. 손에 들린 하얀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벽마다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요.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걷는 게 혈압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 아침 운동은 주의하세요. 새벽엔 혈압이 급상승하기 쉽거든요. 충분히 좀비 운동을 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10분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목도리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첫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한 발 또 한 발.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았다. 처음엔 한 바퀴만 돌아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며 점점 익숙해졌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여철아, 나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중얼거렸다. 그림자를 보며 여철이를 떠올렸다. 함께 걸었어야 할 친구. 함께 늙어갔어야 할 친구. 2달 뒤 동창회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낮에 만났다. 김 부장이 제안했다. 이제 저녁 모임은 그만하자. 집에 가는 길이 위험해. 모두들 동의했다. 여철이의 죽음이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다. 모임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예전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술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차와 건강식이 차려졌다. 성진아, 너 요즘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매일 걷고 있어. 약도 먹고. 나도 요즘 병원 다니고 있어. 당뇨 판정 받았거든. 하나 둘 건강 이야기가 나왔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 자식 자랑, 골프 이야기뿐이었는데 이제는 달랐다.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대.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 고민 중에. 요즘 깜빡깜빡해. 치매 검사 가다 볼까 봐. 30명이던 동창회는 이제 12명만 남았다. 누군 암으로, 누군 사고로, 누군 여철이처럼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남은 친구들도 요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나오지 못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김 부장이 쓸쓸히 웃었다. 그러니까 더 잘 챙겨야지. 건강이 재산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돈이 뭐고 명예가 뭔가. 숨 쉬고 걷고 밥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갔다. 첫째, 식단을 바꿨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였다.
아내가 저염식으로 요리해줬다. 처음엔 밍밍했지만 익숙해지니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졌다. 의사가 알려준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됐다.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000mg이 넘습니다. 김치, 젓갈, 찌개도 줄이하세요. 대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나는 바나나와 토마토를 매일 먹었다. 생선도 자주 먹었다.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했다. 둘째, 술을 끊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잔으로 줄였다. 예전엔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이제는 막걸리 한 잔이면 충분했다. 셋째, 약을 거르지 않고 먹었다. 매일 아침 식후 30분, 혈압약 한 알. 처음엔 잊어버릴까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놨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습관이 됐다. 넷째, 스트레스를 줄였다. 뉴스를 덜 봤다. SNS도 멀리했다. 대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3개월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정기검진이었다.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130에 85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었다. 약 효과도 있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나는 기뻤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런데 혈압 검사 결과를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가 이상한데요? 간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종양 표지자 수치도 평소보다 올라갔네요. 종양 표지자요? 암 검사를 좀 더 정밀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멈췄다. 일주일 후 나는 CT 촬영을 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2주가 평생보다 길게 느껴졌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다. 만약 암이라면 수술은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여보, 걱정 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다. 결과 상담일. 나는 진료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김 부장이 함께 와줬다. 들어가자. 괜찮을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돌렸다. CT 사진이 보였다. 다행히 암은 아닙니다. 네? 지방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게 간 수치를 올린 겁니다. 종양 표지자도 지방간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김 부장이 내 어깨를 두들겼다. 다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방간에 방치하면 간경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암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고였다.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그날 이후 나는 더 부지런해졌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다. 실내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숙였다. 무릎도 굽혔다 펴기를 반복했다. 준비 운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더욱 그렇지요.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최소 10분은 실내에서 몸을 풀고 나가세요. 의사의 말을 늘 기억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다. 갑작스러운 탈수를 막기 위해서였다. 겨울철 새벽은 습도가 낮아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했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모자도 썼다. 체온의 40%는 머리로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었다. 밖으로 나가면 찬 공기가 폐를 채웠다.
처음엔 천천히 걸었다. 준비되지 않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이제는 세 바퀴를 돌아도 숨이 차지 않았다. 가끔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나오셨네요. 짧은 인사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걸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였다. 아마 이 사람도 비슷한 이유로 새벽에 나왔을 것이다. 걸으며 생각했다. 여철이도 이렇게 걸었더라면, 조금만 더 자신을 챙겼더라면. 하지만 후회도 소용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것. 그게 여철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6개월 후, 동창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건강정보 나누는 날이야. 김 부장이 선언했다. 모두들 웃었지만 진지했다. 나는 요즘 당뇨 관리법을 배웠어. 식후 30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크게 떨어진대. 난 무릎 수술했는데 수술 후 재활이 정말 중요하더라. 물리치료 꾸준히 받고 집에서도 운동하니까 이제 계단도 거뜬해. 나는 치매 예방법을 찾아봤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대. 나이 들어서도 뇌는 발달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요즘 우쿨렐레 배우고 있어. 하나씩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누군가는 음식 조절법을, 누군가는 효과적인 운동법을, 누군가는 약 복용 시 주의사항을 나눴다. 나도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눴다. 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하는 거야. 아침 고혈압이라고 해서 새벽에 혈압이 가장 높거든. 그때 재야 정확해. 그리고 겨울철엔 실내외 온도차를 조심해야 해.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그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 외출 전에 현관에서 잠깐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노트에 적었다. 이제 우리 모임은 단순한 친목회가 아니었다.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모임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혹시 김성진 아저씨시죠? 예,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박수진이에요. 박여철, 제 아버지 기억하시죠? 여철이 딸이었다. 수진이, 물론 기억하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저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사흘 후 나는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났다. 검을색 코트를 입은 수진이는 여철이를 닮아 있었다.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쉬는 모습이. 아저씨, 그동안 아버지 친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례식 때도 그 후에도.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수진이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거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나는 수첩을 받아들었다. 여철이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날짜는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읽어보세요. 나는 천천히 펼쳤다. 12월 10일. 요즘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찬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괜히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다.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겠지. 12월 15일. 오늘 회식 날이다. 친구들 얼굴이 보고 싶다. 하지만 요즘 몸이 영 이상하다.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난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가야지. 12월 18일.
어제 회식에 갔다. 다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나만 이상한가 보다. 술을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다. 가슴이 너무 조였다. 일찍 나왔다. 추웠다. 집까지 걸어가는데 점점 더 추워졌다. 이제 집은 가까운데. 거기서 일기가 끝났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났다. 아저씨, 아버지가 증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으셨대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수진이도 눈물을 닦았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자주 전화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진아. 네 잘못이 아니야.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아니, 잘못이 아니라 몰랐던 거지. 우린 모두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저씨들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나는 인터넷을 찾아봤다. 심근경색 전조 증상. 화면에 떠오른 글들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심근경색 주요 전조 증상. 가슴 통증 또는 압박감, 명치 부근까지. 왼쪽 팔, 턱, 목 등으로 퍼지는 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메스꺼움,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여철이가 느꼈던 증상들이었다. 만약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만약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봤더라면. 나는 더 찾아봤다. 심근경색 골든타임. 증상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해야 생존율이 높아짐.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 스텐트 삽입 등은 빠를수록 좋음. 3시간이 지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 겨울철 심근경색 주의사항. 실내외 온도차 10도 이상일 때 가장 위험. 새벽 6시, 10시, 저녁 6시, 10시 고위험 시간대. 화장실에서 힘주기, 갑작스러운 운동 피하기, 따뜻한 물로 세암하기, 외출 전 현관에서 1, 2분 적응하기.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1. 즉시 119 신고. 2.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기. 3.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기. 4.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실시. 5. 아스피린이 있으면 한 알 씹어 먹이기. 나는 이 내용을 모두 프린트했다. 그리고 동창의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다들 이거 꼭 읽어봐. 우리 나이엔 필수야. 곧 답장들이 왔다. 나 저장했어. 우리 집사람한테도 보여줘야겠다. 아, 나도 가끔 왼팔 저린데 병원 가봐야겠네. 여철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우리는 여철이 기일에 모두 모였다. 산소는 서울 근교 공원묘지에 있었다. 여철아, 우리 왔다. 김 부장이 소주 한 잔을 따랐다. 우리도 하나씩 절을 올렸다. 친구야, 너 덕분에 우리 모두 건강해졌어. 나는 중얼거렸다. 정말 그랬다. 여철이의 죽음이 우리를 깨웠다. 묘소를 내려오며 김 부장이 말했다. 우리 건강검진 함께 받으러 가자. 단체로. 좋지. 같이 가면 덜 무섭잖아. 모두들 웃었다. 이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함께 검진을 받았다. 결과도 함께 확인했다. 누군가 이상이 있으면 모두가 걱정했고 함께 병원에 갔다. 우리가 서로의 주치의야.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60대 이상 건강 산책 모임. 매주 화목 오전 6시 30분. 첫 모임에 5명이 나왔다. 두 번째엔 8명. 한 달 후엔 20명이 넘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그리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건강정보, 병원 추천, 좋은 의사, 효과적인 약, 맛있는 건강식. 혈압약은 아침에 먹는 게 좋대요. 당뇨약은 식사 직전에 먹어야 효과가 좋아요.
무릎 아프면 수영이 최고래요. 관들에 물이 안 가고. 나는 여철이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어떻게 갑자기 떠났는지,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챙겨야 해요. 오늘 안 나오신 분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한 번은 이 원칙이 생명을 살렸다. 평소 빠지지 않던 최 씨가 3일 연속 안 나왔다. 나는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불안해진 우리는 최 씨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다. 문을 열었다. 최 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다. 우리는 즉시 119를 불렀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이었다. 최 씨는 2주 입원 후 퇴원했다. 왼쪽이 약간 불편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점 나아졌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최 씨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울었다. 나는 깨달았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걸. 특히 건강에 관해서는. 나는 노트에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혈압 관리 10계명. 1.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 측정.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2. 소금 섭취 하루 5g 이하로 제한. 3.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4. 적정 체중 유지. BMI 18.5에서 24.9. 5. 금연, 절주. 6. 스트레스 관리. 7. 충분한 수면. 하루 7, 8시간. 8. 약 거르지 않기. 9. 정기검진. 10.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피하기. 당뇨 관리 핵심. 1. 식후 혈당 관리. 식후 10분 산책. 2.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흰밥 대신 잡곡밥. 3.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 4. 발 관리 철저히. 매일 확인, 보습. 5. 저혈당 대비. 사탕 항상 휴대. 심뇌혈관 질환 예방. 1. 겨울철 보온 철저. 2. 아침 운동 시 준비 운동 필수. 3.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힘주지 않기. 4.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 피하기. 5. 평소와 다른 통증 절대 무시하지 않기. 나는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산책 모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모두들 고마워했다. 이런 거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 누군가 말했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나는 실제로 만들어 보기로 했다. 제목은 여철이가 남긴 선물, 시니어 건강 가이드. 3개월간 자료를 모으고 의사 친구에게 감수를 받았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100불을 찍었다. 비용은 동창회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다. 책을 지역 노인정, 경로당, 복지관에 기증했다. 반응이 좋았다. 이런 책이 필요했어요. 쉽게 쓰여 있어서 이해하기 좋네요. 우리도 더 만들어서 나눠주고 싶어요. 책 한 권만 더 인쇄해 주실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70이 되었다. 하지만 2년 전보다 건강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체중도 5kg 줄었다. 지방간도 거의 사라졌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70대 중에서도 손꼽히게 건강하십니다. 다 제 친구 덕분입니다. 나는 진료실에 붙어 있는 여철이 사진을 보았다. 내가 병원에 기증한 것이었다. 사진 아래에 문구가 있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닌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박여철을 기리며. 의사가 말했다. 이 사진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특히 고령 환자분들이요. 나는 웃었다. 여철아, 너는 죽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어느 봄날, 산책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 왔어요. 같이 걸어도 될까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우리는 환영했다. 물론이죠. 함께 걸어요. 걸으면서 그가 말했다. 제 형이 작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건강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가 나는 여철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서로를 챙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 걷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나누고. 그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18장. 숨 쉬는 법. 새벽 산책을 하며 나는 생각했다. 살아있다는 건 무엇일까? 단순히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아니, 그 이상이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여철이는 떠났지만 여철이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우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챙기는 마음 속에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운다. 여철아, 오늘도 잘 살아볼게. 중얼거리며 옷을 입는다. 준비 운동을 한다. 따뜻한 물을 마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한 발, 또 한 발. 가로등 불빛에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다. 그 옆에 여철이 그림자도 함께 걷는 것 같다. 어느 날 산책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다. 우리는 한참을 생각했다. 글쎄,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거? 법 지키고 사는 거?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의롭게 산다는 건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거요. 건강하게, 의미 있게. 모두가 나를 봤다.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어제 떠났고, 누군가는 오늘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건강을 챙기고 서로를 돌보고 감사하며 사는 거요. 그게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은 우리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다. 맞아요. 그게 정의예요. 3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걷는다. 이제 73이다. 혈압은 안정적이다. 당뇨도 없다. 간도 건강하다. 무릎은 조금 불편하지만 걷는데 지장은 없다.
동창회는 이제 10명이 남았다. 또 2명이 떠났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인다. 여전히 건강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챙긴다. 산책 모임은 50명이 넘었다. 이제는 아파트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벤치마킹 하러 온다. 여철이 기일에는 여전히 모두 모여 산소를 찾는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여철아, 너 덕분에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렇다. 여철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살아있다. 오늘 아침도 나는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좋아. 오늘도 시작이다. 스트레칭을 했다. 물을 마셨다. 옷을 입었다. 모자를 썼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직 어둑한 새벽.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혔다. 한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또 한 발.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여철아. 나는 중얼거렸다.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오늘도 잘 살아볼게.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나는 걸었다. 계속 걸었다. 그날 여철이가 먼저 갔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간다. 오늘도, 내일도. 숨쉬며, 걸으며, 살아내며. 그게 내가 여철이를 기억하는 방법이다. 그게 내가 정의롭게 사는 방법이다.